중국의 군사 최고위 전력인 전구젠퀴 내부에서 기이한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10월 말 베이징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 어느 정치학자가 말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시작된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침내 도움을 요청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마침내 구원 요청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홍색 가문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이유는 단 하나.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내부 분열과 정치적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지금이 바로 타이완 문제를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체가 시진핑이 아니라는 점이다. 베이징에 있는 한 전략정보연구소는 지난달 말 내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이미 미국이 2026년 중간선거 직후 내전에 가까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 시점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황금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미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대응 속도도 느려지고 국제사회에 보여줄 정치적 정당성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2020년 선거 이후 미국은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만약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최소 6개월 이상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공백이 바로 중국에게는 기회라는 판단이다. 중국군 내부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천기작전, 셰즈조전이라고 부른다.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작전의 핵심은 단시간 내에 해상 봉쇄와 공중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반응하기 전에 대만을 사실상 점령한 상태로 국제사회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민간 선박을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으며 70척 이상의 대형 차량 수송선이 이르면 2026년 말까지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은 공중 드론 부대의 확대와 사이버 전자전 체계의 통합이다. 다시 말해 실제 물리적 침공과 동시에 대만 내의 통신 정치 정보 시스템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전면적인 작전 구상이 반드시 시진핑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다는 데 있다. 오히려 군 내부에서는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협장, 이 사실상 독립적인 전력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측근이자 현재 군 기강을 장악하고 있는 장승민은 지난 전군 회의에서 일열 중앙에 착석했고, 국방부장 둥쥔동군은 그보다 뒷줄에 자리했다. 서열은 겉으로 드러난 직위보다 실제 권력을 보여준다. 현재 군사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핵심 라인은 시진핑이 아니라 장유협, 장승민 라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선택한 대응은 예상외로 구원 요청이었다. 그는 최근 광동성 메이저우에 위치한 엽거명 밥겜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했고, 이는 단순한 외형적 추모 행위가 아니라 홍색 귀족 가문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엽가 바자에 대한 정치적 사과이자 동맹 복원의 신호로 읽힌다. 왜 엽가였을까? 엽거명은 개혁 개방 이후 군, 외교, 무역, 홍콩 관리 시스템을 정비한 실질적 권력자였고,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중국 외환, 대외 무역, 특수정보, 해운 산업을 쥐고 있는 상층부 중의 상층부다. 시진핑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체제를 위해 협력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는 곧 자신이 군 통제권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현실은 냉혹하다. 표면적 권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 명령 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군사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명령자는 누구인가? 시진핑은 여전히 최고 지도자인가? 아니면 장유협이라는 이름 모를 실세인가?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목적은 과연 타이완 무력 통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재편의 서곡일 뿐인가? 전구 내부의 명령 체계가 조용히 뒤바뀌는 동안 시진핑은 공식 석상에서는 여전히 최고 통수권자의 위상을 유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중국 내부 정치 분석가들은 점점 더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 군대는 시진핑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장유협이 운영하고 있다.
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협은 단지 직위상의 제2인이 아니다. 그는 과거 홍위대라 불리는 2세대 혁명 가문 출신으로 군 내부의 오랜 신망과 인맥, 실무 조직력까지 모두 갖춘 인물이다. 그가 이끄는 세력은 단지 충성파가 아니라 실제로 군 지휘 체계를 통제하고 있다. 장유협은 현재 3가지 핵심 조치를 실행 중이다. 첫째, 군 내부의 전환 정리 작업이다. 군사나 전구, 부대 단위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내부 인맥 구조를 재편하며 과거 묘하나 하위동 계열의 인사들을 조용히 배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반부패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장유협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둘째, 군 내부 인사들의 사상 검증 및 충성도 테스트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군부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와 인터넷 접속 이력까지 조사되고 있으며 VPN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정치적 의심자로 분류된다. 셋째, 병사 계층에서까지 반부패, 사상검열, 충성도 캠페인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부패에 분노하는 병사들조차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장유협, 장승민 라인이 전군을 손에 넣기 위한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를 실제 군권의 무혈 정변이라고 표현했다. 시진핑은 이를 막을 명분도 수단도 없다. 왜냐하면 장유협이 공식적 절차와 당의 시스템 내에서 모든 움직임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옌 파센, 이런 이파센, 완 칸센, 그리고 그 명분은 시진핑에게 충성하기 위한 군대 개혁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다. 시진핑은 군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자.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황상 대답은 그렇다에 가깝다. 민간용 대형 선박의 군사 전환 계획은 이미 2023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되었고 해당 선박들은 차량과 병력 동시 수송, 다중 상륙 지점 분산 투입, 저위도, 위장 항로 운용 등의 군사 전략적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중국 해군의 병력 재배치 역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동부 및 남부 전구에 위치한 수륙 양용 부대를 중심으로 실전 배치형 로테이션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드론 전쟁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군은 기존의 UAV 감시 정찰 체계를 넘어서 자폭형 드론, 군집 비행 드론, 그리고 전자 교란 드론 등 복합적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 중이다. 특히 드론 부대는 기습과 교란, 정보전의 중간 고리로 활용될 예정이며 해상 상륙 전술을 보조하는 전자전 플랫폼과 결합해 대만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제 통제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사이버 전력 또한 조용히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개월간 대만 내 주요 정치 인사와 국방 인프라에 대한 침투 시도를 증가시켰으며 대만 내부의 통신망, 전력망, 방송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상에서 마비시키는 훈련도 완료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실제 작전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군사행동은 단지 탱크와 군함이 아니라 정보와 교란, 그리고 여론 통제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준비 상황 속에서 시진핑은 점점 더 행정 권위에만 머무르고 있다. 그는 군사회의에서 연설하지만 명령 체계는 따로 흘러간다. 그는 외교 무대에서 국방 정책을 말하지만 그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는 이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권력의 분화이자 중국 내부의 이중 통치 시스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일 수 없다. 그것은 실질적인 군사작전 준비의 결과이며 이 모든 구조는 시진핑의 결정보다는 장유협 라인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훨씬 크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아닌 군이 직접 시점을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전쟁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인다. 시진핑은 각종 행사에서 여전히 국가주석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장유협 역시 중앙군사위의 일원으로 나란히 자리한다. 하지만 이 함께 찍힌 사진 뒤에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연출이 숨어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가짜 연대, 진짜 분열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시진핑과 장유협이 나란히 앉은 전군회의, 체육행사,
혁명 기념식 등은 의도적으로 내부 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이지만 사진의 구도, 좌석 위치, 발언, 우선순위 등 세부 요소를 보면 실제 권력의 주도권은 점점 장유협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막식 당시 장유협은 시진핑 바로 왼쪽에 착석했고, 이는 군 내부에서 실질적 2인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동주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치였다. 또 군사선전회의에서 장유협이 먼저 연설하고 시진핑은 상징적인 인사만 했다는 점은 명백한 권력 균열의 증거다. 정치 상징에서 좌우의 위치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메시지의 중심이다. 장유협이 계속해서 시진핑의 왼편을 점령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이미 권력의 중심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부 권력 이동과 동시에 외부 정세는 한층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 고이치 사나의 것이 자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해상 봉쇄 시 일본도 군사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강력 반발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오사카 총영사인 셰젠 쇠겜의 발언이었다. 그는 엑스첸 트위터 플랫폼에 일본이 개입하면 너희 목을 자를 것이다 라는 도발적 글을 올렸고, 이는 일본 내에서 참수 발언이라며 거센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셰젠의 발언은 개인적인 실수일까? 아니면 베이징의 전략적 메시지일까? 전문가들은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셰젠은 외교관으로서 비표준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이러한 급진적 표현은 내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베이징은 일본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자위대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미국과 대만의 반응도 민감해지고 있다. 대만은 최근 총통 비상권한 확대 법안을 검토 중이며 실전 가정 시나리오 훈련 횟수를 2배 이상 늘렸다. 미국은 미 해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필리핀, 괌, 일본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 역시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아시아 안정화 계획을 논의 중이다. 특히 미국은 2024, 2026년 사이를 고위험 전략창 (Strategic Window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복합적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하다. 군사적 억제력과는 별개로 시진핑이 실제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군을 장악하지 못한 최고 지도자는 외부에 대한 전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이 아닌 장유협이 군사행동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분석이 더 유력하다. 이는 전쟁의 위험이 단지 지도자의 의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부 권력 역학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움직임은 단지 중국 대만의 갈등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시사한다. 시진핑은 더 이상 전면 주도자가 아니라 명분과 얼굴만 가진 인물로 자리 잡고 있고, 실질적인 군사 결정은 장유협 계열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만약 이들이 미국의 혼란을 틈타 대만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한다면 그 전쟁은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동반한 세계 질서의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은 총선과 함께 시작되지 않는다. 정보의 조각, 권력의 변화, 의도된 침묵, 그리고 계산된 상징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난다. 우리는 지금 그 징후 속에 살고 있다. 질문은 이제 하나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